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초급자를 위한 리액트 마스터 클래스 2강 내가 만드는 서비스는 어떤 가치를 전달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통해서 본격적인 프로젝트 개발에 앞서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채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강에서 나는 왜 이 기술을 배워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스스로 내린 답을 기준으로 삼고 이번 강의에 접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서비스는 어떤 가치를 전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항상 이 why라는 단어가 따라붙게 되는데요. 내가 만드는 서비스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배우고 계시다면 이 질문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은데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리액트든 넥스트.js든 Vue.js든 넉스트든 이런 것들 사용을 해서 프론트엔드 구축을 하고 스파베이스나 파이어베이스로 서버리스 구축을 하든지 넥스트.js, 파이썬, 자바 이런 것들로 통해서 또 백엔드 구축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기술을 배워서 혹은 그런 기술을 익혀서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을 할 때 그 전에 본질적으로 이 질문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만들 서비스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마찬가지로 취업을 하고 싶으신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도 원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에 지원을 할 때 내가 이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고 혹은 이미 존재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디벨롭 시키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면접에 임하든지 혹은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개발자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주제이긴 하지만 제가 간단한 예시를 통해 이번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실제 서비스로부터 문제를 정의하기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벨로그, 개발자 블로그 플랫폼이잖아요. 이 플랫폼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벨로그는 넥스트.js 기반으로 개발된 플랫폼인데요. 이 기존 블로그의 서비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등장했습니다. 이게 문제 정의죠. 기존의 블로그 서비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문제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 정의를 완료했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벨로그가 없었다면 개발자들은 어떤 점이 불편했을까? 벨로그는 어떤 기술로 어떤 사용자 경험을 제공했을까? 보통 UX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내가 이와 비슷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떤 주제 혹은 어떤 타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이 제가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문제 정의를 하고 가설을 한번 세워봤는데 실제 벨로그 서비스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기획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불편함이 있었고 이런 경험을 제공하고 싶어서 만들었겠지라고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고 이 강의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았으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개발에 입문하시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준비해 보았으니까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질문에서 이 벨로그가 없었다면 개발자가 어떤 점이 불편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자면 이 기존의 블로그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이나 스택 오버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현재와 같이 생성형 AI가 없던 시절에는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곤 했습니다. 텍스트로 작성을 하다 보니 지금처럼 이 마크다운 에디터가 활성화되지 않는 시대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코드를 웹브라우저에 업로드할 때 보통 텍스트 형식으로만 작성이 되다 보니 가독성이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터브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마크다운 작성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탄생을 한 거죠. 그리고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애드센스나 광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제한이 있었죠. 애드센스 심사를 좀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벨로그는 그에 비하면 광고 제한이 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벨로그가 탄생을 했고 벨로그는 이제 넥스트.js로 개발이 됐는데 마크다운 기반 작성을 하면서 그리고 빠른 렌더링이 가능하고 깔끔한 UI UX를 제공을 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서 Next.js라는 기술을 채용을 한 거죠. 방금 설명드린 마크다운 기반 작성을 조금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이 플랫폼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떠한 버벅임 없이 빠르게 정보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렌더링 기술과, 그리고 컴포넌트 재사용이나 동적 라우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깔끔한 UI UX를 제공하기 위해서 Next.js 이런 것들을 채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리액트나 뭐 뷰 기술을 실제 프로젝트에서 차용을 할 때 이러한 것들에 명확한 질문과 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술을 선택함으로써, 그리고 내가 내린 질문의 답을 통해서 내가 만들 서비스 혹은 디벨롭할 서비스는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와 같은 비슷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떤 주제, 어떤 타깃을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벨로그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벨로그는 어쨌든 개발자들 위주로 통한 정보를 얻는 블로그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 대상으로 마크다운 기반의 포트폴리오를 업로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한번 내가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식으로 이제 사업 구체와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캠퍼스나 뭐 인프런, 그리고 클래스 101 같은 시중에 이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현재는 수직적 가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 가치를 먼저 제공을 하되 그 안에서 차이점을 유저에게 감동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수평적 가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0에서 1을 생성을 하는 수직적 가치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1에서 n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실제 서비스 사례에서 문제를 찾고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공하는 걸 이제 최우선의 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벨로그 같은 경우에는 Next.js, 뭐 리액트 이런 기술을 차용을 했는데, 내가 배우는 기술이 그러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Next.js의 서버 사이드 렌더링 성능과 SEO를 고려한 컨텐츠 최적화에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대부분 스타트업에서 Next.js나 Next3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술이 없었다면 사용자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존의 리액트나 뷰 이런 것들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하죠. CSR만 가능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도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CSR만 가능했기 때문에 컨텐츠가 늦게 나타나는 거죠. 왜냐면 클라이언트 측에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버벅임이 있거나 초기 렌더링 시간이 비교적 길다는 게 있었죠. 그리고 index.html 파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쵸? 보통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SEO를 하기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초기 CSR 모델 같은 경우에는 SEO가 굉장히 불편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Next.js나 Next가 탄생을 한 거죠. 뭐 개인적으로 뭐 UX가 나쁘다 이런 경험은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약간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CSR이 조금 더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검색 엔진을 통해서 굳이 검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B2B 같은 경우에는 익명의 유저가 접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SEO를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SSR이 가능한 뭐 Next.js나 Next를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동일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CSR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B2C 플랫폼을 준비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검색 엔진도 많이 돼야 되고 유입도 많이 돼야 하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나만의 서비스, 성능, 뭐 UX 측면에서 어떤 차별점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선택한 기술, 내가 배운 기술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이걸 활용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기술을 채택을 하면 훨씬 더 실무에 투입이 됐을 때 명확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술 선택에서 오는 부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가 많은 페이지를 먼저 서버에서 렌더링해서 체감 속도를 개선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Next.js를 선택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창업을 준비하시지 않더라도, 스타트업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취업을 만약에 하신다고 했을 때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더라도
단순히 뭐 투두리스트를 만들더라도 내가 왜 이 투두리스트를 리액트가 아닌 넥스트.js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답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저라면은 투두리스트의 개념을 이제 성공 리스트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할 일 목록을 작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익명의 유저들이 보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또 리액트보다는 검색 엔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넥스트.js 사용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뭐 간단한 예시를 들었지만 질문을 스스로 해보고 답변을 해보면서 내실을 다져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제가 어쨌든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면서 스타트업 관점에 맞는 내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가 없다면 세상은 어떤 점이 불편해질까? 라고 했지만 취업 준비생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토스에 입사 지원서를 냈어요. 토스에 송금 무료 서비스 기능이 없다고 했을 때 세상은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 슬랙이나 노션, 뭐 네이버웍스, 지라 컴플런서, 깃허브 이런 것들은 뭐 협업 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협업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솔루션을 만들고 싶은데 시중에는 협업 도구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는 슬랙도 사용해야 되고 노션도 사용해야 되고 뭐 네이버웍스도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올인원 협업 툴을 만들겠다 라고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실무를 뛰면서 혹은 내가 개발 공부를 하면서 직접 겪은 웹 기반의 불편함이 무엇이 있었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한 2, 3년 전만 해도 노션이나 슬랙을 사용을 했을 때 프로젝트 이슈를 제가 직접 이제 작성을 하지 않으면 뭐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지라 컴플런서 이런 것들이 슬랙과 연동이 돼서 알림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좀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회사에 지원했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면접자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웹 기반 솔루션은 어떤 모습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본인이 학습 단계에서 고민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 협업 툴을 통합뷰로 보여주는 대시보드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뭐 답변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답변을 통해서 뭐 리액트를 사용할 거냐, 넥스트.js를 사용할 거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서비스가 없다면 이러한 불편함이 있을 거다. 팀원 간 커뮤니케이션이 누락될 수가 있고 일정이 미스될 수가 있고 스트레스가 증가될 수 있다. 답변으로 또 내세울 수가 있고요. 실제 뭐 MVP라고 하죠. 실제로 지금은 MVP라는 개념이 많이 확장이 돼서 뭐 MVE, MLP 이런 개념들이 많이 생성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하지만 유저가 전반적으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최상의 퀄리티의 프로덕트를 느낄 수 있게끔 하려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넥스트.js와 테일윈드 CSS를 통해서 프론트엔드를 빠르게 구축을 하고 슈퍼베이스나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뭐 실시간 메시지 기능이나 클라우드 DB를 통해서 백엔드 비용을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도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무턱대고 리액트, 뭐 자바, 파이썬 뭐 다양한 개발 언어가 있잖아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왜 이 개발을 배우고 싶었는지, 왜 입문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구하고 다듬고 함으로써 롱런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프론트엔드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관점에서의 Y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줌이라는 이제 코비드 시대에 빠르게 성장한 온라인 미팅 서비스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조인 미팅 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 단순하지만 빠르고 명확한 회의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UI는 어떤 상황에서 사용될까? 회의 직전에 빠르게 접속해야 하는 사용자는 어쨌든 복잡스러운 UI UX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버튼 한 번의 딸깍으로 회의 룸이 개설되고 바로 회의를 진행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길 바래요. 그래서 이 줌 미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좀 잘 녹여낸 플랫폼 같고요. 사용자에게 중요한 건 디자인인가, 속도인가, 명확함인가, 뭐 기획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어요. 클릭수를 줄이고 정보를 최소한만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라는 답을 제가 한번 해보았는데
물론 여기까지 이 입문자나 초급자 입장에서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나 카카오, 기타 등등 어떤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사용을 했을 때 최소 한 가지의 불편함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하물며 생일 때 받은 스타벅스 쿠폰을 등록함에 있어서 어떤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장된 이미지를 첨부해야 되는지, 쿠폰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명확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기준으로 이 UI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과잉된 아름다움보다는 명확한 기능성을 우선으로 한번 UI를 한번 개발해 보겠다. 그래서 이 리액트를 통해서 한번 개발해 보겠다. Next.js를 통해서 개발해 보겠다. 스스로 질문을 통해서 말해보면 더 이 개발을 함에 있어서 재밌고 동기부여도 되고, 마치 작은 서비스에 내가 오너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소한 포트폴리오 하나를 만들더라도, 뭔가 똑같은 투두리스트를 만들더라도 남들보다 다른 차별점을 가진 투두리스트를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직전 강의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클론 코딩보다는 이유가 있는 클론 코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번에 이렇게 프롤로그 2강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 역시 부디 여러분들의 개발 인생에서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